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된 이유는 또 어저께 무안공항에서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참사, 참 이 재난이 발생되었는데 이게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그런 해프닝이 아니고 그런 이벤트가 아니고 정말 이것은 이미 예견됐었던, 정말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예견됐었던 그러한 참사라는 것을 각종 유파 유튜버 분들 그리고 각종 언론사들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떤 이상한 선동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무안공항 자체를 설립을 누가 했냐, 또 어떻게 됐냐, 그 뒷 배경을 보면은 어제 신의 한수에서 신혜식 대표님께서 이거를 집어주시기도 하셨는데, 보시면은 김대중 정부 때 민주당의 이 한화갑이라는 이 민주당 의원이 강력하게 추진을 했다고 해요. 강력하게 주변에서 극구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뿌리치고서 끝까지 추진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밑에 출생을 보면 전라남도 무안군, 결국은 자기 고향에다가 좋은 일 하나 해가지고 자기 영웅 되려고 하는 속셈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기 고향에다가 나 이런 일 했다, 우리 고향에 내가 공항을 만들어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본인 국회의원 더 해먹고 그냥 본인은 영웅으로 남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너무나도 보이는 그런 무안공항의 뒷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것 자체도 짓고 나서도 이미 공항 자체가 활성화가 잘 되지도 않고 활주로도 짧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해외 항공사들, 국내 항공사마저도 많이 이용하지도 않는 공항이 되어버려서 고추나 말리고 있고, 적자가 200억. 네, 비행기가 날지도 않고 적자는 막 100억, 200억씩 날아가면서 그거 다 그다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는 그 세금이 그냥 공항 적자 메꾸는데 쓰이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제가 한심스럽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렇게 일을 벌려놨으면 잘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세금을 먹는 하마로 전략한 저 무안공항의 실태를 우리가 반드시 이 배경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잖아요. 그 담벼락도 부실공사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담벼락도 보면은 콘크리트로, 그리고 진짜 그냥 저렇게 허술하게 담벼락을 쳐놓은 공항은 전 세계 어디도 없다고 해외 조종사들, 해외 비행사들마저도 이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그 비행기가 착륙을 완벽히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이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데, 뭐 이 공항도 당연히 그걸 마련해 놓았습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보면은 안에 콘크리트가 박혀 있어요. 완전 철근으로다가 콘크리트를 저거를 박아놨기 때문에 원래라면은 비행기가 딱 착륙을 완벽히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보면 완충작용을 좀 해주면서, 물론 사상자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 정도의 대참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완충작용을 통해 만들어 놓는 게 원래는 정상이고 또 그래야만 하는데, 이 무안공항의 실태를 보면은 완전 콘크리트 이 강력한 그거를 가운데다 박아 놓으니 비행기가 여기에 부딪히면서 두동강이 나면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진짜 연기랑 이 폭발이 그냥 하늘 끝까지 치솟는 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거기 타 있는데 안 죽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폭발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불길이 올라가는 걸 보면 이건 공항 설계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됐다라는 걸 모든 자료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이미 국민들에게 다 말해주고 있는 사실. 네. 그리고 저 공항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MBC죠. MBC가 비춰주면서 이게 방송 사고라고들 하는데, 이거는 방송 사고라고 솔직히 MBC는 메이저 3사 아니에요. 메이저 3사인데 이게 무슨 그냥 일반 유튜브 채널도 아니고, 이러한 메이저 3사가 그냥 방송 사고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의심이 가는, 또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몇 초간 짧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 탄핵 관련 8.17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뭔가 하고 들여다보면 결국은 뭡니까? 87년도에 북한에서 김정일 때부터 시작된 결국은 대남 공작 관련 지침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암호와도 같은 진짜 작정 명과도 같은 이런 8.17 탄핵 8.17을 대국민이 보고 있는 저 화면에 그냥 방송사고인 것처럼 그냥 띄워버렸어요. 띄워버린 것 자체가 이거는 그냥 단순 해프닝, 그냥 우연히 생긴 사고, 그렇게 보기에는 맞지 않다. 이건 분명히 그거보다 훨씬 더 캐면캘수록 뒤에 뭔가가 나올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애노 전도사님께서 지금 정리를, 이제 저희도 우파 유튜버들을 많이 이제 들으면서 오늘 하루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간략하게 추려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저희도 뭐 요셉이가 아이가 2살짜리 아이도 있고 또 이제 식구들도 있고 하는데, 그 비행기 안에 아들, 며느리, 아들까지 타고 있었다 이런 기사도 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저희도 뭐 미국 유학을 다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자주 타봤어요. 근데 매번 상륙하고 착륙할 때마다 사실 이제 교회도 다니고 믿음도 있지만 두렵지 않은 것은 또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기체가 많이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안전하게 잘 착륙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그 탑승하고 계셨던 승객분들이 얼마나 그 공포심과 두려움이 크셨을지는 감히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데는 뭐 누구 잘못이다 막 언론은 뭐 항공사를 추적하고 뭘 추적하고 이러지만 결국에 그 문제 뿌리는 썩은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노 전사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애초부터 이 공항은 지어지지 말았어야 될 공항인데 단순히 본인의 어떤 이런 인기, 표 이런 거를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썩은 정치를 통해서 이런 공항이 생겼고, 이런 공항의 어떤 부실공사, 그리고 한동안 고추 공항으로 불려졌다고 하잖아요. 이 아무도 착륙을 하지 않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항공사들마다. 그런데 이게 뭐 국제선으로 바뀌면서 이 제주항공이 이제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계기를 통해 정말 호남에 계신 많은 국민분들께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런 사고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인과 정치, 정당은 어디인가, 누구인가, 이런 것을 온 국민이 다 같이 고민을 해보고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정치라는 게 요즘 젊은이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이 아주 젊은이들에게도 우리가 누구를 뽑고 누가 정치인이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정책을 제정하고 또 입법시키고 하는 거에 따라서 진짜 나의 자자손손, 나의 손주들까지도 지켜주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고, 또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정치의 이 결과물이라고 저는 이렇게 또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지역주의 정치, 그런 거짓말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이 이 사건이 발생한 뒤에 뭐 1시간 뒤에 페이스북에 뭐 윤석열 대통령, 뭐 한덕수 총리가 뭐 국민들 향해 쏴라 이런 뭐 패러디 글을 올렸잖아요. 그것도 솔직히 제가 아무리 뭐 평생을 민주당을 지지해온 호남 출신 사람이다 해도, 사실 저희 부모님 다 전라도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글 하나만 봐서라도 야 진짜 얘는 진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가?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재명의 실체를 보고서도, 민주당의 이런 폐악질,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를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일까? 이런 사실
정당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젠 더 이상의 좌우 간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애노 전사님이 오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좌우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좌파는 더 이상 정당이 존재하지 않고요. 반국가적인 정당이냐, 진짜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당이냐, 그 두 개밖에 더 이상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이 무안 공항에서의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몇 가지 의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러냐 마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이것이 아직 정확하게 뭐 확답을 공개적으로 그 누구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굉장히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들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제가 이제 구독하고 있는 어떤 우파 유튜버님께서 이런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바로 8일 전에,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거는 어제 29일인데 29일로부터 8일 전에 8 days ago, 이게 기자가 기입하는 날짜가 아니라 유튜브 시스템, 구글 시스템에서 이 기사가 올라간 날짜를 시스템 상에서 올리는 거잖아요. 8일 전에 이 기사인데요. 이 내용을 들어가서 보시면 진짜 끔찍한 수준을 넘어서, 야, 진짜 대한민국 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실 공포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이 마치 오늘, 그러니까 어제 29일 있었던 일을 훤히 들여다본 것처럼, 마치 미리 100% 예견한 것처럼 정확하게 그 비행기의 그 이름과 또 뭐 그 사건의 모든 모든 이 요약과 정황들을 미리 다 예견한 거죠. 무슨 신내림 받아서 예견한 것처럼 정확하게 기사가 8일 전에 올라왔다는 것. 이거는 솔직히 그냥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이건 테러다라고밖에 분명한, 저는 이게 근거 중 하나라고 일단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제 8일치를 두고 대남공작 암호이면서 또 동시에 바로 사고가 발생한 주소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 정말 진짜 대한민국의 대남 공작이 70년 동안 지속된 건 알아왔지만, 얼마나 이들이 인간의 목숨을 그냥 본인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얼마나 이게 만약에 정말 100% 다 사실이라면 이재명은 바로 즉각 구속뿐만 아니라 사형시켜야 되는 것밖에 저는 설명이 안 되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마치면서 심지어 평화나무지 언론사들이 또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뭐 정광 목사님이 어제 실시간 긴급 방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저희는 실시간으로 시청을 했는데, 그 모든 내용은 다 국민들이 전부 애도하고 있고 나 역시도 애도하고 있다. 너무나도 끔찍한 참사이다. 비극이다. 사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도 이제 애노 전사님 위에 형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1살 때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도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기억이 있다. 얼마나 이 죽음이라는 게 아프고 비참한지 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179명이 이 사고로 인해서 죽은 것도 온 국민이 애도하고 다 지금 온 국민이 떠들썩하고 뭐 이렇게 정말 온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을 정말 이대로만 계속 대한민국의 절반이 맹신하고 추종하고 민주당을 옹호하고 이런 집단들을 계속 지지해 나간다면, 그들이 본인들의 통일 정책에 나와 있는 연방제 통일 있잖아요. 남북 공동선언, 그게 다 연방제 통일 내용이거든요. 그 세상으로 간다면 179명이 아니라 그건 숫자도 아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6.25 전쟁, 제2의 6.25 전쟁이 터져서 연방제 통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 다 학살되죠. 북한에 의해서 흡수 통일되죠. 이러면 진짜 이 사고 하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179명이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죽어도 이거는 연방제 통일은 그러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나 평화나무, 요즘은 진짜 평화라는 단어 들어가는 것조차 내 치가 떨립니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전쟁할 각오가 있어야 돼요. 누가 그냥 이러고 평화를 바랍니까? 전쟁이 된 준비가 있어야 우리가 평화를 유지한다는 게 이 로마의 군사의 그 전략가들이 늘 했던 말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평화나무 역시나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 이런 말도 안 되는 짜깁기 기사를 올리는 걸 보고 역시나 이 평화나무는 진짜 반국가 세력 척결할 때 제1의 언론사 척결할 때 지금 김어준과 바로 이 평화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이제 열받아서 조금 말을 더 많이 한 것 같네요. 자, 선생님 마무리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이 사건으로 뭔가 또 제2의 세월호를 일으키려고 또 희생자들을 지들 멋대로 지들 뜻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매번 그렇죠. 누구의 탓을 할까 지금 매번.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들이 그들의 함정을 파놨어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권도 없고 네. 한덕수 총리마저도 다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탓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젠 사실상 자기들이 이것을 책임을 지어야 되고 책임을 그들에게 철저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나무는 뭐 애초에 이런 기자들은 관심도 주면 안 되는 존재들이지만 계속해서 선동질을 하고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짜집기해서 올리는 건데 뭐 정광훈 목사님 거의 인생의 반을 이 평화나무가 맞아요. 그냥 뭐 이렇게 잡고 늘어졌지만 타격 하나 없어요. 네. 전부 다 무죄로 타격 나오신 거 하나 아시나요? 없고요. 아직까지 정광훈 목사님 멀쩡하시고 76개 혐의 다 네, 무혐의로. 그냥 시간 뺏기 그냥 질질 끌기 그러니까요. 작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냥 찌질하고요. 찌질하고 정말 어떻게든 이렇게나마 그냥 뭐 본인들의 존재감을 알리려고 한다면 뭐 네, 계속 해보세요. 하지만 전혀 저희는 타격이 없을 것이고 또 이런 평화나무가 취재하는 정광훈 목사님은 본인들이 짜집기를 한 것이고 또 이런 평화나무를 취재하고 또 이런 언론사와 또 협력하고 또 여기에 성명서를 주는 이런 장신대 같은 정말 수많은 종교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언론과 그냥 함께 간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뭐 성명서 뭐 본인들의 뜻을 낸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누구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정말 정신 제대로 이번 기회로 좀 차리시고 이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그냥 이런 단체랑 함께 한다면 죄송하지만 네, 반국가 세력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 내란? 맞아요. 당신들이 내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중에 있어서 진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정말 새로운 역사를 또 써내려가고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나는 어디서 그때 무엇을 했나 나는 그때 대한민국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어디서 뭘 했나 그것을 나중에 지나고 나서 떳떳하게 후손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자부하면서 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네, 오늘 방송을 이렇게 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마무리를 하자면은 또 갈수록 광화문 집회의 숫자들은 늘어만 가고 있고 저쪽 집회는 그냥 이제는 솔직히 분류가 제가 보면 딱 4개예요. 앞에 서 있는 솔직히 생각도 없는 패미들, 친중단체,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리고 성소수자들 그 무지개 깃발 들고 나오는 이 4가지 단체밖에 솔직히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시민들 그냥 평범한 국민들 시민들이라면 더 이상 저쪽 집회에 참여를 하는 사람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말은 즉슨 저들은 완전 이젠 코너로 몰린 상황이고 이재명이 손 잡을 단체는 친중 그리고 팔레스타인 성소수자들에게밖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패미들에게밖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수적으로 열세에 몰렸다라고 증명이 되는 것 같고 광화문 집회는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뛰어나오고 이제는 심지어 청년들마저도 더 젊은 층들이 뛰어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는 이건 머지않아 분명히 끝나게 될 싸움이고 끝나게 된다면 정말 반국가 세력은 이 나라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고 없어져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또 계속해서 앞으로도 연말이지만 또 새해지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데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또 앞으로 계속해서 열리는 광화문 집회에도 여러분들 모두가 많이
나와주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모든 유가족 분들께 만약에 영상을 보시게 되는 계기가 되신다면 저희의 깊은 조의를 저희도 표하고요. 그리고 같이 함께 애도하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 또 정치, 정당 저희가 더욱더 신중히 투표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저희 젊은 부부도 많이 깨닫고 또 어떤 세상에서 나의 자녀가 크기를 바라는가 그걸 놓고 더 냉철하게 평가하고 어떤 지역적인 감정 때문에 쉽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대한민국의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비극적인 이런 정치인들의 어떤 이런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말 깊고 또 무겁게 체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비록 정말 이런 국가적인 재난의 사건이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저희가 대한민국을 더욱더 지켜내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젊은이들을 또 가정들을 지켜내야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될 때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노 전도사님과 양메리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